최근에 뭐 이 대표가 혼밥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혼밥. 밥 먹자고 했는데 의원들이 안 먹는다 뭐 이랬다. 김남국 최고위원 친명이라고 불리죠. 네네. 절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친명이 먹어준다?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런 소리 아니야. 먹어준다? 169명 중에 친명 의원은 20명밖에 안 된다. 무슨 20명이냐고. 21명인가요? 먼저 민주당 해임 건의안 그리고 탄핵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상이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주당은 바로 탄핵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요일에 그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죠. 네. 총 183명이 참석해서 300명 중에 182명이 이제 찬성을 눌러서 해임 건의안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거야를 입증한 이제 사건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도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과 해임은 같은 지금 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83명이면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어쨌든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네. 바로 탄핵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네. 아, 그런데 지금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지금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니 지금 장관 상대 이상민 장관 상대로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 아니 사실상 직무 정지시키면 뭐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책임자인지 뭔지 가려내겠다면서 재판도 열기 전에 그냥 인민재판에서 감옥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사실상 이게 탄핵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고 네. 사실상 이게 탄핵의 요건이 되느냐, 말실수한 게 과연 탄핵의 요건이냐라는 네.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거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이제 의원들의 생각인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는 안 된다. 이거 이제 대통령하고 강대강으로 붙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선 국정조사냐, 선 탄핵 아니냐 이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탄핵을 만일 하게 된다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그렇죠.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사실 탄핵의 요건은 그요 위법한 일을 했느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니 사실 뭐 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긴 하지만 근데 그럼 국민이 안전하지 않은 모든 게 다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냐? 그럼 국민이 오늘 누군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거고 행안부 장관이 위법을 한 거고 그럼 행안부 장관이 탄핵을 당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네. 누군가는 한 명은 책임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상민 장관을 꼽은 거고요. 아, 그건 그 정치적 책임이죠. 과정에서 네. 어쨌든 이 장관이 말실수를 했고 네. 국민들이 이 장관은 파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단은 50%를 넘어가고 이런 네. 상황에서 일단 한 명을 잡은 게 네. 이 장관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장관을 해임을 했을 경우 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민주당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은 한덕수 총리한테 이제 물러나러 갈 것이고 계속 할 네, 거다. 그 다음은 또 누구겠어요? 저 위에 계신 분이겠죠. 계속 윤석열 퇴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밀어붙이면 더 이제 정치적인 그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네. 이 장관을 지금 파면할 이유가 없죠. 네. 아 근데 야당이 공세를 하려면 오히려 이 장관을 청문회장에 딱 데려다 놓고 국정조사장에 막 책임을 물으면 그게 더 국민들한테 더 속 시원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해임 건의안은 이미 통과가 안 될 걸 알고 있었으면서 밀어붙인 거고요. 네. 탄핵도 사실상 되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탄핵을 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탄핵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얼마를 갈지 모르잖아요. 재판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국정쇄신하겠다. 다 바꾸겠다. 이상민 장관 하나뿐 아니라 다 바꾸겠다 해서 바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세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정말 근데 국정 낭비죠. 네. 웃기는 게 이 탄핵안이라는 게 보통 몇 달 걸리거든요. 대통령 탄핵도 몇 달 걸리는데 근데 그럼 몇 달 동안 장관은 식물이 돼버리고 정지되죠? 그럼 국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장관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예컨대 중간에 이제 뭐 헌재에서 뭐 기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분위기로는. 그럼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순환인데 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이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네. 이거 과연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것이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하여튼 이쪽으로 국민들 시선을 싹 아, 돌리게 관심을. 만들겠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또 아직까지 탄핵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를 세우죠.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또 해임 건의안뿐만 아니라 예산안 문제로도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민주당 뜻대로 수정안을 내놨는데 사실상 이제 정부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거잖아요. 거대 야당의 횡포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어쨌든 169석이지만 이번에 해임 건의안 통과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소속 야당 성향의 무소속까지 합치면 인공위성들이 꽤 있죠. 180석이 넘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밀어붙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 야당이긴 했지만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지 않아서 밀어붙인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그때는 이제 여당 단독안이죠. 그렇죠. 정부 여당의 이제 단독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네. 이제 거야의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만약에 예산안을 여당이 네. 있는데도 우리 걸로 네. 밀어붙이면 그건 사상 초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이 국회의장이 뭐 중재안 한다고 하는데 그 진전이 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 네, 많아요. 국회의장실에서도 답답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야가 정말 평행선을 달릴 뿐더러 네.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정치력을 다 발휘를 했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저녁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비공개로 만나고 강남에서도 만나고 여의도 밖에 식당에서도 그렇죠, 만나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기자들한테 또 한 번 걸리고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정치력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의장실에 있는 모 관계자 말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답니다. 그냥 네. 완전히 서로 단절돼 있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날라올 거다라고 하는데 네. 노웅래 의원이 3억 원 받았다는 혐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3억 원 돈다발이 나오고 6억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근데 3억 원 돈다발 띠지가 그 후원금이라고 얘기한 그거랑 시기가 다르다 이렇게 네네. 또 논란이 있던데 어쨌든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날라올 경우에 민주당이 지금 그 찬성해 줄 것이냐 아니면 부결시킬 것이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은데 이 사실은 찬성해 주면 또 나중에 이재명 대표권 올라오면 그거는 또 찬성 또 해줘야 되냐 아니냐 지금부터 막아야 된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연달아서 부결시킬 경우에는 더 부담이 심할 것이고요. 네. 노웅래 의원의 이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개인 비리로 사실은 네. 당에서도 실드를 쳐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낙동강 오리알이군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이긴 하지만 개파적이 굉장히 얕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렇다고 막 겉으로 막 이렇게 활동을 세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어제 이제 노웅래 의원이 입장문을 냈어요. 네.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하하. 야 사선의 의원이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게 왜 아하. 그러겠습니까? 버릴 것 같으니까 버리지 네. 말아달라고 그렇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선에 아무것도 아닌 김영과 정진상 그렇게 그렇죠. 옹호해놓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가결시켜서 넘겨버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용은 8억을 받았는데도 네. 끝까지 막아줬는데 네. 6천만 원 받은 사선 의원은 그쵸. 너는 혼자 가라. 예. 넌 필요 없다. 이런 거군요. 아하. 그렇군요.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이 그 뭐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모든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정진상 실장한테 돈을 건넸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모든 동거래, 이 모든 대장동 비리의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유동규 씨가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 대표를 좀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2014년과 2014년에 거쳐서 2년에 걸쳐서 설, 뭐 추석 떡값으로 총 3천만 원을 건넸다는 거고 네. 그거는 본인 얘기로는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네. 했죠. 근데 뭐 이 대표 쪽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돈을 준 사람들은 부지기수인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진상 실장이 전화가 와서 한 말이 굉장히 또 놀라웠습니다. 생각보다 세다. 네가 잘해야지. 뭐 이런 말을 이제 유동규 본부장한테 했다고 하는데 김만배 씨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김만배 씨가 아시겠지만
그 기자 생활 때 굉장히 발이 넓었어요. 네네. 기자들도 친했고 법조인, 정치인들뿐 아니라 많이 친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이제 김만배 씨가 제 느낌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윗선과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에는 그냥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랑 친해서 거기끼리 그 하고 이쪽 이재명, 정진상, 김용은 따로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네. 알고 보니까 김만배 씨가 이미 정진상, 이재명 대표랑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거기끼리 이미 커넥션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김만배 씨도 예전에 뭐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모른다고 했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진이 다 나오고 알고 막 있는 것 같아요. 골프도 치시고 이러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거는 지금 국회 상황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조금 잠복돼 있는 네, 것처럼 맞아요. 보이는데 네. 최근 한 열흘 동안은 워낙 국회에 시끄러우니까. 네네.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다시 수면으로 훅 올라올 텐데 예산안 처리되고 나면 그렇죠. 언제쯤일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월 말 1월 초 뭐 이 정도가 되면 네. 다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뭐 지금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이 검찰의 칼날이 등지에 꽂힐지 모르는 상황이겠네요. 결국에는 뭐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검찰이 쥐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민주당 내부가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민주당 내부라고 하면? 그렇죠. 뭐 이 대표가 뭐 지금 당장 구속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네. 이 대표도 돈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 자체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 대표가 내후년에 공천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제 아, 이슈가 그렇죠, 될 것이고 그렇죠. 비명 쪽에서 비이재명 쪽에서 이 대표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뭐 날릴 것이냐 이런 결정의 순간이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 느낌으로는 친명 더하기 이제 비명 이 의원들이 이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대표가 네. 그걸 이제 결정을 하겠죠. 아. 그 결정의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 이제 훗날이 결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네. 친문 의원들, 그리고 또 그 색채가 불명치는 않지만 비명 성향 의원들 이분들 다 합치면 절반이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뭐 이 대표가 혼밥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혼밥. 혼밥설. 아하. 네, 뭐 밥 먹자고 했는데 의원들이 안 먹는다 뭐 이랬다. 이런 혼밥설이 막 계속 나와가지고 이야. 어제는 김남국 최고위원 친명이라고 불리죠. 네, 네. 김남국 최고 절대 사실이 아니다. 아, 절대 지금 내가 친명이 먹어준다. 얼마나 많은데 그런 내가 소리 아니야. 먹어준다? 네. 뭐 일부에서는 뭐 169명 중에 친명 의원은 20명밖에 안 된다. 글쎄요, 지금 전에 100명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좀 많이 줄었다고 김남국 그러더라고요. 의원이 아니다. 뭐 무슨 20명이냐 뭐 또 이렇게 아, 얘기를 하셨죠. 21명인가요? 야, 참 세상 인심 참 무섭네요. 그렇죠. 네. 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